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참 이게 박지원을 많이 제가 까게 됩니다. 우리 서정TV 주적이 이재명,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조국,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다음에 박지원이가 많이 거론되지 않을까. 이자는 게 워낙에 궤변을 많이 늘어놓으니까 뭐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약간 이게 역사적 의미와 시사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박지원이가 이제 뭘 했냐면 민심은 과학이다. 민심은 이제 과학이다. 그러면서 이게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이제 민심은 과학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연일 탄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기사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요즘 이게 입에 가장 탄핵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자가 한 4명 정도 꼽으라면요. 4명 정도 꼽으라면 이게 법사위 정청래하고요. 멍청래. 그 다음에 방송 나가서 계속 탄핵 이야기하는 박지원. 그 다음에 최근에 탄핵에 있는 책까지 하나 냈죠. 책을 하나 냈어. 또 쓰레기 같은 책. 유시민가 이게 책을 냈는데 지금 베스트 1위입니다. 1위. 유시민. 이자독의 탄핵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죠. 조국. 지금 이제 조국, 유시민, 그 다음에 정청래, 박지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네요. 5명으로. 김어준. 이자독이 방송에서 계속 탄핵합니다. 이런 이제 좌파들이 날마다 방송이나 어디에서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데 나중에 유시민은 제가 책을 사서 이게 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이게 한번 보고요. 김어준하고 유시민. 뭐 조국하고 이제 뭐 정청래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지금 박지원이가 계속 민심은 과학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자가 이게 가는 데마다 자기는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다.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만큼만 하면 된다. 지금 이게 민주당 좌파들의 정신적 지주가 김대중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인데 노무현은 이제 좀 약하죠. 요즘 이게 사의 있잖아. 곽상은 사의 징계하는 거 보세요. 징계라기보다 이게 공개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은 좀 그렇고 지금 이게 김대중을 계속 띄우고 있어요. 특히 박지원이는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다. 뭐 제가 보기에 북한의 3대 세습체제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저는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 박지원이가 자꾸 김대중을 찬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하니까 제가 박지원한테 토론을 제안하는 거죠. 박지원, 과연 이게 김대중 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누가 더 탄핵 사유가 있는가? 누가 더 이게 탄핵이 돼야 되는가? 이 문제를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박지원, 뭐 토론해도 좋고, 박지원은 이게 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헌법에 뭘 어겼는지. 청원해 봐도 헌법 몇 조 어겼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를 했다. 북한하고 긴장을 유지했다.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주가 조작했다. 또는 최상병 특검에 경로했다.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박지원, 내가 여기 김대중의 탄핵 사유를 5가지를 제시해 볼 테니까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서 누가 더 탄핵 사유가 있는지 김대중의 탄핵 사유 5가지 이걸 제가 박지원한테 제시하고 반박이 있으면 반론해도 좋고 내 방송을 제 방송을 잘 보고 있다는데 아마 유튜브는 안 보고 그냥 일반 방송만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 하겠지. 유튜브에서 제가 박지원이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진짜 그때 김대중이가 훨씬 탄핵 사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어차피 역사적인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에 대해서 제가 탄핵 사유를 5가지를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김대중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자, 김대중의 탄핵 사유 1번 바로 이제 북한에 몰래 송금한 북한 몰래 비밀 송금 대북
방북 대가로 일단 현대아산이 정몽원 회장부터 5억 불입니다. 5억 불. 현금 4억 5천 불에 현물 5천만 불. 이거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외에도 이게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준 것도 많아요. 자체적으로 물론 이게 청와대 부담할 걸 정몽원한테 떠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100% 떠는 거 있겠습니까? 그때 국정원 돈이나 청와대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이게 북한에 갖다 준 것도 엄청납니다. 그 플러스 민간기업까지 이게 목을 비틀어 가지고 정몽원 회장에게 5억 불을 그것도 이게 산업은행 대출까지 해주고 하면서 갖다 주게 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박지원도 이게 구속됐잖아요. 외국환 관리법으로 너 구속됐잖아. 마 박지원 너 거짓말 좀 하지 마. 너 외국환 관리법은 유죄잖아. 그 자꾸 이게 비자금 일부 무죄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대북 송금이 무죄인 것처럼 그렇게 너 거짓말 사기치면 안 된다. 박지원. 자, 어떻게 생각해? 김대중이 북한에 최하 5억 불의 플러스 알파 갖다 준 거, 그럼 너 처벌됐지만 이거 김대중이 몰랐냐? 몰라서 이재명이도 북한 가려고 이게 800만 불로 기소됐잖아. 너 김대중이 이게 탄핵 사유 아니냐? 그때 어떻게 임기 끝나고 노무현가 특검해가지고 그때 너 DJ하고 사이가 틀어졌잖아. 노무현하고. 근데 이게 그 어떻게 임기가 끝나버려 그렇지. 이게 만약에 사유로만 본다면 이거만하는 이게 불법이나 탄핵 사유가 어디냐? 역사에 부끄럽지. 북한이 이게 다 돈이 어디에 갔냐? 다 핵무기 개발하고 북한 정권 3대 세습체제 배불리는데 자기들끼리 잘 처먹고 배불리는데 쓰인 거 아니냐? 이게 탄핵 사유 아니냐고. 박지원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5억 불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너 구속된 거. 너도 그 관련된 범인이잖아. 그때 DJ는 어떻게 태임회가 타협해서 그 당시에도 이게 좀 봐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하면 이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예요. 첫째, 이거 탄핵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너 두 번째, 자꾸 이게 아무 관계없는 뭐 결혼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이 어떻고 하는데, 야, 그게 헌법에 직무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러면 자, 김대중이랑 보자고. 홍삼 트리오가 얼마 받아 처무가 처벌된지 한번 보자고. 아들이면 부인만큼 이게 친한 게 직계가족 아니야. 거기에 대통령 팔아서 이게 뇌물 받아 묻을 텐데 아들이 그냥 돈 주겠냐? 자, DJ 김대중의 그 아들들 3명이 얼마나 했느냐? 자, 첫째 막내 김홍걸. 홍삼 트리오니까 홍씨 3명이 돼 말이야. 홍걸이는 2002년 5월 달에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3억을 수수했다.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억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받아묻고 구속이 돼서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 이게 막내 홍걸이야.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6월 달에 2002년 6개월 뒤에 한 달 뒤지. 6월 달이니까 한 달 뒤에. 그러니까 2002년 5월 달에 막내 김홍걸이가 처벌되고 바로 한 달 뒤에 2002년 6월 달에 두 번째 아들 차남 김홍업이가 두 번째 김홍업이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서 22억 8천만 원. 와, 엄청 받았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서 22억 8천만 원을 받았네. 그래서 징역 2년. 옛날에는 이랬어. 옛날에 정치 자금이 좀 이게 그 가벼워서 요즘하고 좀 틀려요. 이게 2002년이잖아요. 20년 넘게 전이잖아요. 이게 금액으로 치면 이게 22억 8천이야. 아니 파우치 300만 원 가지고 이 탄핵하고 날뛰고 하는데 300만 원 선물 던지라고 한 거. 근데 현금이 22억 8천이야. 김홍업이가 이용호 게이트에 이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삼 트리오잖아. 세 번째가 장남 김홍일이는 나라 종금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 받았네.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 5천만 원 나라 종금. 야, 박지원, 너게 부끄럽지 않냐? 너 영원한 김대중이 뭐 비서실장이고 김대중이가 대단한
이게 민주화투 대단한 인물이냐? 아들 3명이 줄줄이 뇌물을 막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받았잖아. 그게 다 처벌됐잖아. 이런 집안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부모가 책임이 없냐? 예를 들어 이게 문다혜나 문준영이가 받아 처먹으면 이게 그 문재인 김정숙이 책임이 없냐? 누구 보고 돈 주냐? 누구 보고 돈 줘? 돈 주는 게 이게 그럼 김건희 여사 잘못된 거 윤석열 탄핵 사유면 이 3명이 이렇게 받아 처먹은 거 이거하고 비교되냐? 뇌물 받은 거하고?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탄핵 사유 아니냐? 네 논리대로 하면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뭐 민심이 과학이라며. 이게 두 번째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홍삼 트리오 심각합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죠. 뭐 빙산의 일각. 그 재산 보십시오. 그 막내는 이게 김홍거리는 또 이게 이호 여사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두 번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또 한번 보자고요. 탄핵 사유가 세 번째요. 저는 김대중의 탄핵 사유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게 이거 국회의원 꿔주기 하고요. 내각제 공약 파기 이런 게 원래 대통령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때 김대중하고 김종필이죠. DJP 연합 뭐 이런 게 있었죠. DJP 연합. 그러면서 이게 내각제, JP는 내각제가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국민 약속인데 이런 게 엄청난 공약을 파기한다 이런 거는요. 진짜 이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김종필한테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섭단체 안 되니까 아니 천하에 국회의원을 빌려주는 야 국회의원이 물건 임대하는 거냐? 국회의원이 임대하는 거냐? 돈 받고 이게 국회의원 빌려주냐? 어떻게 국회의원 꿔주긴 하냐? 이거야말로 이게 법치를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를. 이런 게 탄핵 사유 안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후쿠시마가 하는데 이거 국회의원을 꿔주고 물건처럼 빌려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약을 파기하고 이런 게 저는 탄핵 사유다. 김대중. 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야 이것도 이게 요거는요 제가 이게 정밀하게 좀 연구를 했습니다. 김대중 때 한일 업 협정을 맺었어요. 뭐 자기들은 새로운 한일 업 협정을 맺었다. 근데요 이 한일 업 협정할 때 우리 독도가 중요하잖아요. 독도를 우리 땅으로 보고 이게 기점을 잡아서 업 협정을 해서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밀하게 분석 연구해 보니 독도를 무인도 취급했습니다. 독도를 사람이 없는 무인도로 취급해서 기준에서 빼고 어업협정을 맺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친일 매국이죠. 지금 어디 뭐 후쿠시마 방류를 이게 우리나라가 방류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미국, 캐나다, 호주 전 세계에 다 있는데 방류하는데 이것도 몇십 년간 방류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떡할 건데? 야 박지원 네가 가 일본 가 네가 막아봐 임마. 네가 막을 수 있냐? 어디서 이게 탄핵 사유냐고 후쿠시마 못 막은 게? 근데 김대중이는요 일본하고 이게 어업협정을 맺을 때 독도를 우리나라 이게 땅으로 기산 안 하고 무인도로 해서 이게 아주 불리하게 어업협정 그때 엄청난 논란이 이런 거 지금 치면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어디 후쿠시마 그 처리수 방류하고 이게 비교나 됩니까? 비교됩니까? 원래 김대중이가 원래 친일이에요. 일본에서 뭐 납치도 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일본 문화에게 다 개방한 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에요. 박지원 맞냐 안 맞냐? 일본 이게 다 문화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업협정 맺은 거 김대중이 맞아 안 맞아? 김대중이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며 영원한 이거야말로 이게 탄핵 사유 탄핵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김대중이 정치 자금이란 뇌물 특혜요. 노태우한테요. 원래 노태우 대통령이 그 중간평가 하겠다 했거든. 자기 대통령 되면 이게 중간평가 받아가 물러날 것처럼 했는데 그게 유보가 됐잖아요. 중간평가를 안 하게 되면서 이게 야당이 반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태우가 김대중이한테 20억을 몰래 준 거,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야 노태우 군사 독재라고 그렇게 하더니 노태우한테 20억 받고 중간평가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김대중입니다. 이거만 이게 세 판을 이건 하나의 예인데 돈 이것만 받았겠습니까? 전라도에 공천만 주면 다 당선되는데 이것만 받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 박지원? 이게 엄청난 이게 뇌물 아닌가? 물론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사유라도 하더라도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게 정치자금이나 뇌물 많이 받았겠냐 상식적으로. 뭐 이 자체야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래 야당 총재 된다 치더라도 이런 것도 이게 다 평가가 되잖아. 왜 탄핵이라는 게 뭐 너가 마음대로 하잖아. 너는 결혼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 탄핵 사유라며. 그러면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가 받은 20억 아니야 노태우한테 이것도 다 종합평가 되는 거 아니냐? 너 논리대로 의한다면 맞잖아. 야, 저는 물론 이게 김대중이도 역사적인 공과가 있죠. 뭐 노벨상이야 뭐 이게 그냥 뭐 자네가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돈 주고 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이게 평가는 다 다르죠. 근데 저는요 김대중이가 이게 과가 많다고 봅니다. 너 이게 민주당이나 뭐 박지원에게 뭐 김대중이가 하느님처럼 이게 숭배하는데 김대중이 되게 과가 엄청나게 많아. 물론 우리나라 좌파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 가지고 김대중이가 노무현보다 낫고 노무현이가 문재인보다 낫고 문재인이가 이재명보다 낫지. 이게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우리 좌파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이게 그나마 문재인이가 낫고 문재인보다는 노무현이가 낫고 노무현보다는 김대중이가 낫지만 그렇지만 이게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요 김대중이가 저는 이게 그 냉정하게 우리 그 사마천이 말한 춘추필법에 따라 정확하게 포표밀합니다. 제대로 이게 평가해 보면 춘추필법에 따라서 이게 해보면요 잘못된 게 아주 많아요. 물론 이제 뭐 김대중이가 좀 이게 유연성은 있지 뭐 노태우한테 돈도 잘 받지만 또 이게 유연성이 있어가 사면도 잘해줍니다. 그냥 노태우 전두환 사면도 해주라 이런 식으로 이게 통합 면에서는 조금 이게 그 평가할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도 뭐 국익을 위해서 좀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이게 뭐 해군 기지라든지 또는 이게 FTA라든지 한미 또는 이제 우리 군대 파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했죠. 그런데 문재인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부터는 아무것도 없잖아. 문재인 한 개도 잘한 게 없잖아요.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재명에게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앞으로 이게 박지원 내가 김대중의 탄핵 사유 5가지 이거 하고 너가 이게 지금 청원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고 네가 봐도 이게 비교해도 좀 부끄럽지. 너 그 3명이 돈 받은 구속 다 된 거, 그다음에 북한에 5억 불 퍼준 거, 그다음에 노태우한테 20억 받아문 거, 그다음에 일본하고 독도 빼고 이게 어협정한 거, 그다음에 최대 공약을 파기해서 국민을 속인 거, 그다음에 의원 꼬적이 코미디를 연출한 거, 네가 봐도 이게 부끄럽지. 앞으로 이게 박지원 뭐 탄핵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대통령 절대 욕하지 말고 너게 김대중이 뭐 영원한 비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찬양하지 마라. 지금 내가 말한 거 이게 정확한 팩트에 의한 객관적인 이런 이게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 그 좌파 대통령들 김대중 노무현도 탄핵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조국이는 자기들 살라고요. 결국 자기들이 구속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 방탄 때문에 계속 그 탄핵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요. 이런 이제 그 김대중 지금 민주당 좌파의 그 정신적 지주 김대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걸 이게 젊은 사람들도 제 방송 보거든요. 그럼 이게 역사가 오래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이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야 아들이나 손자한테 너가 한번 봐라. 김대중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권유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김대중의 본질을 제대로 또 알아야 좌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이게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본질도 제대로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널리 좀 퍼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성공시켜서 다시 한번 이게 그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